주여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조나단 목사님 뭐 설교나 위트나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내려가고 조나단 목사님 해야 될 것 같은데 들으면 참 신기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점잖해야 되는데 상당히 점잖한데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실력. 늦었지만 개그맨 시험에 한번 신석을 목사님이 그 가지마. 자, 사실은 우리 신석을 목사님하고 조나단 목사님, 제가 강남에 있는 유명 학원에 같이 다녔던 학원생들입니다. 강남에 혹시 저 압구정동 가시면 기차 학통 학원이라고 있어요. 1기 신석을, 2기 조나단, 3기 손상대. 지금 4기가 없습니다. 4기 꼭 지원하시고 학원비는 무료입니다. 단지 신석을 목사님과 우리 조나단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추천서를 컴퓨터 안에서 정경심이처럼 싹 쉐에다가 써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합니다. 자, 기독교를 탄압하고 사랑 제일교를 탄압하고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탄압하는 그 결과는 박원순이가 정확히 보여주고 갔습니다. 저번에 박원순이 다음에 미역자 들어가는 인간이 곧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좌파 진영의 전신만신 자기 이름에 미역자 들어간 놈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뒤에 명자 달린 놈도 있고 앞에 문자 달린 사람도 있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조만간 누가 거듭하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조나단 목사님 말씀대로 잠시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봤더니 죽었어요. 진짜요. 지금 있는 조작 김정은이는 조만간 보름이 날 겁니다. 자, 진실만 전하는 우리 우파 유튜브 소개하고 본 대회를 진행하도록. 어머나, 한 주 안 봤다고. 이야, 송상배가 어디 갔노 이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난 제가 인기가 이래 많은지 몰랐어요. 한 주 없어도 그냥 뭐 김경재 의원님만 인기가 좋은 줄 알았더니 한 주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이것은 여기 캡을 씌우지 않아도 캡을 씌우면 나쁜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요거는 착 뿌리면 빨갱이 바이러스가 싹 죽는다. 온평제일교회 우리 심화보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이제 빨갱이 바이러스는 다 죽습니다. 자, 한 번 소개할 때마다 박수는 안 쳐줘도 되고 그냥 마음에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우파 유튜브 너알아 TV, 너만 몰라 TV, 대한 TV, 다니스터 TV, 이영한 TV, 나가네 TV, 사무엘 TV, 건국 TV, 띵장, 이승만 TV, 마스터 TV2, 정시대 TV, 정상호 TV, 봄 TV, 모로드게 TV, 주의길 TV, 고난극복 TV, 빅뉴스 TV, 강야 TV, 보고매대 TV, 스마일 율동팀장 TV, 생명살리는 TV, 대국본 TV, 찬양 TV, 진리한 TV, 주의군사 TV, 성령충만 TV, 마리아 TV, 300용사 TV, 이계성 TV, 김성진 TV, 손상대 TV. 손상대 TV 매일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구글에서 손상되는 절대 구독자를 높여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시청률도 높여주면 안 된다 해서 1년째 지금 꽉 잡혀서 이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33개 우리 유튜브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진실이 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하나님 보시고, 그래, 사랑 제일교회에서
할렐루야를 찬송하는 저 어린 양들에게 더 이상 빨갱이가 붙어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이걸로 다 없애버리네. 자, 오늘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본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월 25일 유튜브 애국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굳게 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반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독립투사 그리고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가 누군지 아세요? 추미애? 모르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구나. 빨갱이들. 대한민국에서 손상되는 나라도 추미애는 잊어버리세요. 사법고시 공부를 아마 새로 해야 될 거고 사법시험도 새로 쳐야 됩니다. 난데없는 추미애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는 건설 세력 때문에 그렇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머리로 어떻게 사법고시를 패스했을까 해서 오늘 정답을 알려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기 때문에 원초적 부동산 투기는 이성계입니다. 추미애 알겠나? 이 자들이요, 나라가 나아가야 될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흐구 한날 뒤로만 가서
이제 태조 이성계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이래다 선사시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자, 나라가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완전히 전부 또라이가 돼서 거짓말이 완전히 나라를 뒤덮듯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거짓과 진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있으면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거짓말쟁이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던 분, 매일 보는데 어떻게 매일 연설이 다를까?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강장에서 연설할 때는 소리만 지르고 대충 하면 되는데 실내에서는 공부를 해와야 돼요. 거의 김경재 의원님께서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시고, 이계성 대표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시고, 김성진 교수님은 공부 안 합니다. 단지 부산서 서울 올라오는 열차 안에서만 공부를 하시고, 이동호 부원장님은 자면서도 공부를 하십니다. 저번 주에 사회를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연사는 어김없이 누구게요? 이제 다 알았어 봐. 진실만을 하셔야 돼. 자, 우리 김경재 전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천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2,400만 북한에 계신 우리 주민들, 800만의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해외에서 제 친구 하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는 왜 해외를 자꾸 묵살하고 북한만 얘기하고 그러냐? 안부를 꼭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했습니다. 특히 오늘 33명의 유튜브 동지들이 와 있는데 꼭 민족 대표 33명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상 싹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간혹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그리고 엊그제는 중앙일보 등 논설에 가끔씩 좀 좋은 글이 한두 마리를 나오는 걸 제외하고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는 정부에서 조금씩 봐주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하나 쓰는데, 그래도 그 중에 조선일보가 제일 낫습니다. TV 조선이 제일 나은데, 그러나 그걸 빼놓고는 지금 여기 계시는 33분의 민족대표가 우리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한민국과 북한과 전 세계 우리 해외 교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이 공로는 앞으로 민족사가 기록하리라고 생각해서 크게 여러분 박수 한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젠가 그젠가 한 1, 2주 전에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제 얘기를 그 이봉규 박사가 캡션을 해가지고 끌어다 갖다 붙이는데 공짜로 그냥 갖다 붙여요. 사실 너하라 TV에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뭐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이제 이봉규는 내 가까운 동생이니까 좀 봐주라 해서 지가 독점적으로 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아침에 102만 조회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특별 보너스를 준다. 야, 보너스 한번 보내봐라 이랬는데요. 거기에 제목을 박지원 정치적 종말을 맞을 것 하고 붙였어요. 그런데 그거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이봉규가 붙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심한 소리를 안 했는데, 그 제목이 너무 세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선배님 말 속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박지원이가 그 후 한 2주 동안에 아주 국민의 화제가 됐는데, 요새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학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좀 불쌍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 알던 친구로서 이번에 그 국정원장만 안 했으면 그런 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애써서 뭐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문제가 이게 오늘 현재 그래도 미래통합당에서 박주호 청문회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더라고요. 자료를 더 수집해야 되겠다고. 그 주호영 대표가 다른 건 다 그만두라도 박지원만큼은 잡아야 되겠다고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주호영 원전 대표가 이거 해갖고 잡으면 주호영이 확 올라갑니다. 저도 잘하고 아주 좋아하는 후배인데. 그런데 이에 관계된 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하고 여기 넘어가는 당국대학교 두 학교인데 조선대학교 총장은 유명한 박철훈 선생입니다. 박철훈 박사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백모 아시죠? 박성현이 아버지예요. 박철훈 박사가 굉장히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1965년에 그렇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박철훈 박사는 좀 돌아가셨으니까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조사해 봐야 돼요. 조선대학에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조선보다도 이름이 더 큰 동양대학. 이름은 더 크지만 규모는 조선대학이 더 큽니다. 동양대학의 총장이 조국의 가짜 문서 가지고 과감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는 진중권 교수 얼마나 열심히 싸움합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동양보다 또 조금 조선이지만 우리에게는 동양보다 조선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조선의 명예를 위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당국대학도 이게 당국대학은 왜 당군조선의 나라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도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아마도 그 당국대학교 교주가 장충식 이사장일 거예요. 장충식 이사장 혹은 총장이 이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대학의 명예가 걸려있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요새 석자 교수를 시켰어요. 당국대학교 명예박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국대학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과 다르다. 뭐 박지원을 지지하면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는다. 가짜다 하는 것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 전에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박지원이가 뭐 문과부장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다못해 국무총리도 좋지만 정보원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 전두환한테 충성도 맹세했고 김대중한테 충성도 맹세하면서 저를 밀리게 차버리고 지 혼자서 했고 뭐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 김정은이한테도 충성을 하는지 문재인한테 충성을 하는지 이건 주군이 자꾸 바뀌는데 이번에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거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자기 대변을 통해서 뭐가 그렇게 부적절한 것이냐 이걸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묻고줘요. 뭐가 박지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냐 이걸 묻고줘요. 마찬가지로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뭐 하나님이 뭐 벌을 내렸다 하치다 이렇게 종교적인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도 그쪽에서는 상당한 거물이에요. 거물인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니 그만한 걸로 혹시 시정직을 사퇴했다고 모르는데 목숨까지 끊어야 할 일이 있을까? 지금 발표된 대로 뭐 사진같이 좀 찍고 야 네 에스라엘이 근사하다? 4년 비사하는 애한테 그런 농담 하나 못합니까? 제가 저 국회 규통위에 있는 헌정회라고 있는데 옛날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노인장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얘기가 나왔더니 거기 우리 선배들이 야 그런 말을 밑으로 걸리면 100만 명 이상 걸릴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밝혀지지 않는 무슨 진실이 아직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끈질기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혹시 서울시장을 사퇴했다고 모르는데 죽어버리기까지 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자살인지 타살인지 안 밝혀졌지만 이 문제에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말기가 되니까 이놈의 시대가 엉망이에요. 인천에서는 수돗물에 벌레가 나오는 거 하면 부산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2.5m밖에 안 되는데 비가 오니까 10분 안에 물이 가득 차고 사람이 지나가서 차 안에 죽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옛날에 치산치수를 잘해야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오해 있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늘이 벌레도 떨어뜨리고 물불이라도 내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세종시로 옮긴다는 얘기를 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죠. 여론조사할 때 53%가 지지하고 어쩌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여러분이 이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는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청와대를 옮기는 아이디어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때 제가 당시 홍보위원장으로서 김대중 명에 의해서 제가 추천했으니까 김대중 후보가 예스 했지만 청와대를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큰 광고를, 전면 광고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자리가 저 조선 경복궁 뒤에 딱 빠치고 앉아서 무슨 상황 비슷하고, 두 번째는 꼭 믿는 건 아니지만 풍수지리학자들이 저 북악산 전기가 다 나가버렸다가 거기 주인이 전부 비명으로 행사를 한다 하는 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국민의 아파트를 짓고 대통령을 남산으로 옮기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산에 틀을 닦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서울 시내를. 민심에 어디에서 못 먹는 사람이 없는가, 옛날 와서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찬이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참 그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판에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것은 이것을 옮기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우리 손성래 씨가 태조 이석기가 천도를 개성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거지만, 개성에서 옮긴 천도를 세종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북한과의 묵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1년 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아시겠죠?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야당은 무슨 내각 책임제 한다고 설레발 없다가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남북의 교류를 한다는 것으로 남한 북한을 만드는데, 북한의 수도는 평양, 남한의 수도는 세종시, 그리고 서울은 연방제의 수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 당장 들어오지 않고 저기 파주군 교화리 근처에 땅이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일종의 남북 연방제를 상징하는 상원 같은 것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종시로 천도를 한다는 이 계획에는 김정은과의 통일 한국에 대한 묵계를 현실적으로 실시한다는 그 보안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김태년이라는 저 원내대표, 그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동글동글하고 날씬하게 생긴 사나이가 지가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옛날만 이것만 계속 했던 친구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박원순의 실종에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배경이 하나 있는 것은, 박원순은 열심히 그린에어를 지키자는 주장 아닙니까? 근데 박원순이 딱 사라지지만 그 다음날 그린벨트 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박원순이 없으면 될 걸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문재인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해찬이 동원해가지고 이해찬의 고향인 청안 홍성 청양 근처에 세종시로 그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찬이 하는 말은 서울은 아주 천박한 도시다. 그러니까 지가 가려고 하는 세종시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와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제 정무후무한 선거 조작을 통해서 나라를 지들이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입법, 행정, 사법 다 듣고 언론도 전부 잡았어. 꼼짝을 못해.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엉뚱하게 그리고는 아파트가 집값이 잡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해결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서 고도 제한을 철폐라 이거예요. 유유지 아파트 지어라 이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몇십 년 살다가 보니까 뉴욕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간단한 예로 지금 서울 시내 강북에도 빌딩이 많이 비어있는 게 많아요. 공실이 많습니다. 공실이 많은 빌딩을 간이 아파트로 개조를 하도록 시정부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부엌 좀 넣고 샤워 시설 좀 넣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 근처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싸게. 그러니까 소위 밥 먹고 일자리 가는데 거리가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워킹 디스턴스. 걸어가서 일하러 가는 거리가 500m, 1m, 1km만 가면 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이 경감됩니다. 그렇죠? 차가 많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뉴욕이 그렇게 빡빡하게 만화타에 쓰면서도 교통이 잘 빠지고 그리고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큰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도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그린벨트는 한 번에 훼손해버리면 다시 복구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니까 세종시로 옮겨버리고 그러면 세종시에 지켜버리면 또 어디 대전으로 갑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양산으로 갑니까? 이런 정신 나빠진 정권이 자기들이 선거를 조작해서 이겼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부정선거에 있습니다. 부정선거에서 정신을 돌리지 마십시오. 요새 야당이 보면 뭐 다음번 시장 선거는 이제 우리가 멍구니까 어떤 놈을 갖다 세우면 좋겠다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어. 지금의 선거 체제를 가지고는 아무리 야당이 60% 이상을 해도 져요. 조작해버려요. 이걸 모르고 지들이 다 먹을 것처럼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많은 정치적인 사건 이것은 부정선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행히 엊그제 보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한때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고 주장하는 우파 농객 어떤 분을 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8월 10월 행사를 같이 모이자. 그래서 또 합의를 하고 그래서 합의하고 우파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대동단결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논설가는 나중에 부정선거가 나타나면 자기는 그 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런 정도의 최소한도 양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 갈등이 있습니다. 그 발언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경험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지적 오만 때문에 발언을 해가고 쏟아부어서 걷어들이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를 벌였는데 정부가 조사하고 이 나라 헌법 못 믿죠. 이 나라 사법부 못 믿죠. 부정선거 없었다. 그러면 봐라 부정선거 없다 그랬지 않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논리적인 허점은 있지만 좌우당간에 다 대동단결하는 것이 8월 15일 날 이 정권의 가슴을 울리게 해가지고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등등의 이 나라 주사파들, 좌파들이 모인 것을 한꺼번에 이 정치에서 밀어내는 것만이 이 나라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는 근본적인 초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광화문에 집회가 안 나왔다고 하고 지금 청와대 근처에서 담장을 싼답니다.
왜 담장을 쌓을까요? 누가 넘어올까 봐서. 그러나 그 많은 헛된 짓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정의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리라고 확신하면서 분발과 분발을 철저하게 맞이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주머니에서 F 용지를 안 꺼내는 거니까. 자, 우리 김경재 의원님의 연설을 듣다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좌파 깊숙이 몰랐던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한때는 여기 약간 몸을 담아봤기 때문에 박지원의 발가락까지 다 압니다. 발가락 옆에 무좀이 어디 붙었는지 이렇게 다 압니다. 자, 오늘 지금 저 앞에 보니까 우리 조영우 장모님 맞죠? 아이고. 자, 우리 조영우 장모님 저 앞에 와 계십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장군이신데 관중석에 앉아서 이 청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저분의 저런 애국심을 배워야 되겠다. 아직 저는 별이 하나입니다. 제가 왜 별이 하나지? 천천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8월 15일 날 강화문 집회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바 널론부터 시작해서 벽은 어떻게 쌓아야 되고 이놈들이 뭐 쳐들어올란지 안 쳐들어올란지 뭐 어디서 모여올란지 뭐 난리가 났어요, 저끼리. 근데 중요한 거는 8월 15일 날 누가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만 가면 분명히 성공하리라 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4년간 눈을 감고 침묵하던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을 인국공 사태로 하나님은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정신 빠진 인간들처럼 살아왔던 30대 40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63빌딩에서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150층 롯데월드에서 떨어지는 속도로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안을 현미경으로 들어봤더니 이미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을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 조작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정선거 가들은 없다 그러지. 왜냐하면 저거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 조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자, 야, 또 이분 소개하려면 또 자, 서서히 물을 마시고 계십니다. 문재인 먼저나가자! 야, 이거 중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대수천의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성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다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인의 소리라는 방송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왜 전화를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저지난주에 방송에 가서 문재인이 죽어야 국민이 산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방송을 해. 금요일날은 문재인 내려와가 바로 포털 1순위다. 문재인 끝났다. 그래 8월 15일 다 모여라. 만일 8월 15일에 문재인을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무슨 얘기느냐? 지금 부동산세만 내도 집 가진 사람도 10년이면 집을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세금으로 다 뺏깁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세를 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팔 때 내는 세, 이런 세가 엄청나게 75%까지 오른 게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들한테는 외쳤습니다. 가진 분들 나중에 문재인 조지시키지 말고 우리 8월 15일 애국 집회 때 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의 그 한인 소리 방송에서 참 옳은 말 같다.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문재인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 교포나 한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지키는 마음은 똑같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한 밤중이라 내일 새벽에 전화할 테니 꼭 전화해서 인터뷰를 해달라. 그런 전화 하나 받았습니다. 또 요새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며칠 전에 시애틀에서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왜 전화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새로 오신 신부님이 굉장히 칭찬을 잘한답니다. 경제도 잘 들어가고 안보도 충실하고. 그런데 한국에 사는 동생한테 오면은 이게 문재인 때문에 내가 나라 다 망했다. 그런데 차마 신부님한테 동생이 그렇다는데요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 신부님 얘기가 듣기 싫어 성당에는 안 나갔다. 안 나갔는데 어떻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신부님을 막 욕하는 방송이 나오더라.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이계성이더라. 그래서 그분 얘기는 뭐냐, 이게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욕하는 건 마귀인데 지금 한국은 신부 욕하면 이게 선지자다. 그래서 나를 선지자로 섬기겠다고 조언을 하셨어요. 기분이 좋은 조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새 내가 그 고등학생한테 저 태화동 성당이라고 정의구현사재단 김영식 신부가 있는 성당인데 이 인간이 광화문에 와서 무슨 짓을 하냐, 미국 몰아내고 우리끼리 남북 통일해서 기차 타고 유럽 가자, 이런 이제 광화문 미사라 하면서 이걸 많이 먹는 데 가서 이게 신부가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라고 된번 욕해요 이 신부가. 그 새끼야 너는 애비도 없니? 내가 그랬더니 너 같은 애비 준 적 없다. 이게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서 자기가 제가 2번 가서 그 신부 쫓아내려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서 그 이 자리가 나한테 좀 불편스러운, 왜 신자라면서 우리가 훌륭하신 우리 신부님을 공격하느냐, 그럼 뭐가 너희 신부님이 훌륭하냐 그랬더니 뭐 많이 적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한 뭐 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봤어요. 내 말에 이게 틀렸고 너희 신부님 말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첫째, 바로 김영식 신부가 작년에 애국가를 없애자고 그랬다. 친일파 아니 택시가 자꾸 보니까 없애야 된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 없애자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조국이가 아들, 딸을 대학을 부정 입학시키고 난리가 났는데 조국 지지선언을 했다. 그게 옳은가 그른가 네가 얘기를 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망국에 들어있는데 지금 검찰도 대검 우연회죠. 우연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기소도 하지 말고 재판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 인간들이 정의원 사대단이 구속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세네 개를 내주고 이것이 내 말이 틀렸으면 그 신부님 말이 옳은 거다. 그러고 했더니 이제 며칠 후에 또 문자가 왔는데 그 말은 대표님 말이 맞습니다. 애국가 없애는 것도 안 되고 우리끼리 미국 문화내고 이것도 안 되는 일이고 다 안 되는 건데 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우리 신부님 얘기는 우리 사회는 불평등 사회다.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평등 사회라는 북한처럼 다 굶어 죽는 게 평등 사회다.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능력 없는 사람은 그 대신 돈을 못 벌으면 세금을 덜 내서 그 많은 세금을 받아가 그거 가지고 복지비를 줘서 이렇게 평준화 시켜나가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내가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전교조 선생님들을 지지했다면은 아마 너희 성당에 김영식 신부를 지지해도 되겠지만 네가 전교조 선생님이 싫었다면은 너희 신부님 지지하는 것은 그것은 전교조 지지하는 것 같다. 그때 며칠 후에 대표님 말이 다 맞습니다. 저 마음 바꿨습니다. 신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이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몇 가지 요새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문재인이한테 밥 먹고 자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 다 알죠? 문재인이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엊그제 신발짝으로 한 대 얻어맞을 뻔했죠? 뭐라고 그랬느냐? 21세 국회 개원하는 데 와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는 못하고 선방한다고 해서 선방한다. 게다가 신발짝으로 얻어맞을 뻔했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진 놈들 집 내놓고 나가라. 집 내놓고 다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세금 얘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영이라는 인간은 통일부 장관에 임명이 되어 있죠. 우리 국부는 긴구다. 그러니까 그놈들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세운 게 긴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인간입니다. 또 얼마나 군인이 해가 됐느냐면 청와대에 군단장이 바로 훈련을 너무 심하게 시킨다. 그리고 해임해달라고 병사들이 청원을 냈습니다. 군대가 훈련을 강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저걸 죽여야 자기가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훈련시켰다고 군단장을 해임해라.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GDP가 마이너스 3.3%. 국가 2% 정도 성장해야 그냥 현상유지가 되는 건데 1분기에 마이너스 1.3%, 2분기에 마이너스 3.3%.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걸 보고 뭐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 이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법을 만드느냐? 국민 입을 다 봉하는 법을 만듭니다. 5.18 특별법, 5.18 얘기하면 7년 징역 받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여수 순천 반란 특별법, 이래가지고 공산 반란군이 혁명 일으킨 거 얘기하면 전부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이 이건 뭐 검찰 얘기지만 박원순이 죽은 뒤에 박원순이 휴대전화 또 서울시에서 20명한테 그 피해자가 호소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모른 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좌익 완벽하게 빨갱이 그 법원이죠. 여러분 잘 아는 김명수라는 아주 빨간 놈입니다. 대법원장. 내가 여전히 여기 오려면 끌어내자 외쳤는데 그걸 발행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지금 문재인 3년 동안에 52%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이 28%가 올랐습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난 사람이 몇 프로 11% 올랐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 바로 전부 끌어내서 처단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8.15 우리가 가서 문재인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의 그 한인 소리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정복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우리 탈북자 중에서 2명이 의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변절자가 발악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김여정이가 온 줄 알았다. 이 문정복 같은 끌어내서 처단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자유차에 대한민국 온 사람이 김정은을 배반했다고 변절자라고 하는 참 이런 인간증 기가 막힙니다. 이 부동산 대책 22번째 나왔습니다. 7월 달까지. 그런데 계속 오릅니다. 오르면 세금 붙이고 오르면 세금으로 말할 때 계속 바로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지금 서울의 강남은 50%, 서울 평균이 2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린벨트를 해서에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하루 만에 뒤집었어요. 그런데 또 세종시로 수도로 옮기겠다.
이건 헌재에서 판결이 났어요. 수도는 서울이지 헌법 개정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종시 집값이 또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바로 투기꾼입니다. 투기꾼. 대한민국 완벽하게 투기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뭐냐, 공무원 중에서 다주택자는 징역형에 처하겠다.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책을 2대 갔던 3대 갔던 세금 내면 세금 내고 가지면 되는 거지 징역을 보내겠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님이라든가 뭐 전부 청와대 그놈들이 다 다주택자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20대가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 분노하고 20, 30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문재인이 자기 국영기업체, 공기업 뭐 할 것 없이 전부 자기 코드 갖다 다 심어놨습니다. 코드 친인척을 전부 뭘로 갖다 놨느냐면 임시직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다 취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5년, 10년씩 바로 취업 준비하는 그 청년들이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이가 비정규직 정규직 화랑은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코드 아들, 딸들 다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되죠. 이게 젊은 애들이 알았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이 죽었구나.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처음에 얘기할 적에 공정 떠들더니 불공정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분통 터져 거리로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5월 말까지 금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111조가 그 비서를 얻었습니다. 하루에 1조씩 거의 얻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빼고. 그래서 1초에 350만 원의 빚이 늘어납니다. 이거 누가 갚아야 되느냐? 이 산때 젊은 애들이 갚아야 됩니다. 문재인이 다 쓰고 납니다. 문재인은 쓸 줄 밖에 봅니다. 버는 데는 그런데 벌도 못하게 기업을 다 죽이죠. 삼성도 죽이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있습니다. 6월 취업자 수가 60세 이상이 522만 명. 이게 문재인이가 세금 물어다가니 일용직 승계 522만 명. 그런데 30대에서 50대까지 취업자는 375만 명. 나라가 망합니다. 노인들은 이러고 젊은이들은 놀고. 이 나라 성공했습니까? 이러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취업자가 얼마 늘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대 분노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뭐 집값 오르는 것도 분노하고, 또 여러분들 저도 4.19 세대 4.19 때도 이렇게 부정은 안 했습니다. 너무 부정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부정을 해놓고도 그걸 덮고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지금 32군데 투표함 보존 시행자인데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국민은 얼마나 무시하면 이걸 깔아 뭉개겠습니까? 그냥 깔아 뭉개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149건의 바로 선거 지금 사범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52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안 씁니다. 이게 나랍니까? 문재인 안 그러려면 이거 그냥 다 덮이고 나갑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총선, 지방선거 허나마나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화려 때에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이 끌어내야죠. 그게 당일성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런 얘기인데, 요새 뭐 딴 말 좀 안 드리고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 제가 한번 조그만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울 6집 중 한 집은 작년보다 재산세가 30%가 올랐어요. 30%. 그러니까 6집 중에 한 집은 30%가 올랐죠. 그 나머지는 안 오른 게 20%, 10%가 올랐겠죠. 그 다음에 그 재산세, 그 아파트 전체 재산세가 평균 20% 올렸습니다. 25%. 그냥 다 그걸 쫙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을 팔면 다 주택자는 75%. 세금이 75%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2억 주고 집을 샀다.
4억이 팔았다. 그러면 4억 중에서 2억의 70%를 세금으로 내면 나는 어디가 집을 못 삽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을 보통 50%였는데 이걸 8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올렸느냐? 서울시의 그 부동산세가 380, 좀 뒤에 나오지만 이게 10배가 넘게 고지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 2호평 아파트가 8억에서 나온 거 보니까 8.4억에서 12.9억. 이게 30대, 40대가 집을 살라고 초대 8억을 모아놨는데 문재인 3년 동안에 4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통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지금 피켓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20대, 30대, 40대, 50대만 끌어모으면 문재인 끌어내는 것은 순식간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나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좀 전에 내가 얘기하면 서울시 재산세가 작년에 313억이었는데 금년에 8,429억을 바로 발부했답니다. 몇 배가 올랐습니까? 이거 바로 집 가진 사람 보혈장 먹는 겁니다. 문제예요. 여러분 분통 안 터집니까? 서울시 재산세가 30% 올라서 문재인 3년에 14배가 올랐답니다. 그리고 중간 양도세는 양도세는 30%가 올라서 75%고 최고 세율이 종부세율은 1%에서 4%에서 8%에서 10%에서 3배가 오르고 이렇게 이 세금을 다 정리해서 내다 보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10년 동안 세금 내면 집이 없어진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믿고 살겠습니까? 여기 집 가진 사람들 다 뺏깁니다. 그대로. 집 가진 사람들 돈 아까워지 말고 8월 15일 날 우리가 문재인 거래의 힘을 보태셔야 됩니다. 저는 집안채 저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저도 뺏길 건데 뺏길 바에는 내놓죠. 거기다 한 가지 정말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침마다 5대 일간지 들어가서 쭉 정리해서 읽고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분통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 맛이 없어요.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분통 안 터지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외국으로 나가야죠. 지금 외국에서까지 분통 터져 이렇게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8월 15일 모여서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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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연설 시간이 많아서 끌어내자 한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올 줄 알았는데 자세를 잡고 있는데 계속 안 나와가지고 안 하시고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 하시네요. 자, 이게 이제 말갱이들이 밥 먹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공산 빨갱이 중에 레닌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로 들린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겠지만 이게 공산주의 매뉴얼에 있는 항목입니다. 정보 조작과 반복을 통한 세뇌 전술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학창시절에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아서 거짓말을 어지간히 해도 본인이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인 줄 아는 볼턴 미 안보보좌관의 얘기처럼 조현병 환자들이 떼거리로 지금 생겨 있는 겁니다. 흔히 말로 또라이들만 있는데 이 또라이들에게다 나라를 맡겨놓고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 된 거예요.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자들을 다
끝장을 내야 됩니다. 끝장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고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서 그 할렐루야가 하늘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대한민국의 빵야기를 완전히 참수할 수 있도록 한번 가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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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좀 또 미연자 달린 한 놈 뒤지겠고 감이 와요. 감이.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며 기도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김여경 자매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이야, 매번 노래를 뒤쪽에서 듣다가 한번 언제나 저 앞에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830만 해외 동포와 좌파까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손상대가 저 노래를 어떻게 평가할지. 세상에 수많은 꽃 중에 아이리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첫 번째 꽃망울을 터뜨릴 때 나는 소리입니다. 아이리스. 아이리스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꽃말이 아름답습니다. 요거까지 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김여경 자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이다 직권으로 우리 김여경 자매에게는 압구정동에 있는 우리 학원 기차 합동 4기생 장학생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손상되는 거짓말 안 하는 게 저도 압구정동 가가지고 또 기차 합동하고 어디 있냐고 또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휴무라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에 사회도 봐주시고 항상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한 정보를 들려드리는 우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내신 이동호 부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손상대 사회자님 대신 한번 사회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뭐 사회 보는 게 쉬운 줄 알았더만 정말 어려운 사회더라고요.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를 봐주신 손상대 사회자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께 매우 정말 가슴 저리고 또 불편한 마음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로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태영호 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전대협에 대해서는 그 전체는 전대협은 당시 주사파 조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인영은 거짓말한 겁니다. 발족 당시에 이인영이 직접 작성한 전대협 회칙이 있습니다. 그 회칙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주민주 통일,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북한의 3대 투쟁 노선입니다. 그게 지금 그 안에 회칙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고 들어있습니다. 그 회칙에. 진보적 민주주의 어디서 본 적 있죠? 통합진보당 심판선에서 헌법재판소가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대남혁명론이라고 그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전대협 회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7년도 김일성이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강령 해설에서 그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기 입으로 직접 김일성 수령께서 지시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진보적 민주주의가 전대협 회칙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인영은 전대협 전체는 주사파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전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태영 의원한테 당신 대한 민주주의 공부 다시 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인영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틀렸어. 당신 민주주의 다시 공부해보라. 대한민국 헌법이 주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누가 강제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사상을 함부로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상과 양심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훼손한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려고 했을 때 그거는 명백하게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인영은 당시 전대협을 통해서 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을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향을 묻는 것이 왜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헌법 4조가 보장한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거해서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게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한 퇴임호에게 명백하고 역으로 공격한 이인영, 당신은 통일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전대협의 92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대협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을 파괴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이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 지금 국가보안법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연방제에 대한 통일 노선, 지금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대협 출신의 주사파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이인영에게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인영은 자기가 하나는 전부 부인을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쓴 문건이 있거든요. 전민련 정책실에 근무하던 당시 학생운동 그만두고 거기에 전민련 정책실에 김건태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쓴 문건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반도는 미제가 강제적으로 점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과 수령과 대중이 연합해서 혁명을 이루자고 주장했어요. 이 문건에 대해서는 자기는 명확히 박혀 있으니까 그는 내가 썼지만 매우 당시에 급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이인영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사상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는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속적으로 2004년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인영 씨에게 경고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당신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당신의 잘못을 묻혀질 수 없습니다. 진실은 결단코 묻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인영 씨, 당신을 포함한 전대협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이 이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비난하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당신들이 비난하기에는 우리들이 선배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흘린 피와 땀과 노고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리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면서 싹 끊어보면 자, 이게 뭐 나라가 말이죠. 양파 몇 자루도 아니고 주사파 한 자루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다는 게 진짜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 내가 진짜 태권도만 제대로 배웠으면 혼자 갑니다. 지금 가서 그냥 또 욕하면 또 잡아봐요. 태영호 의원이 청문회에서 약간 북한 사투리로 이인영에게 질문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여성 의원이 꽃이에요. 무슨 국회에서 무슨 뭐 북한 사투리 비슷하게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큰일 났다. 앞으로 서울에 살려면 경상도 말씀하나 전라도 말씀하나 충청도 말씀하면 징역 7년에 벌금 5천만 원 내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빨리 서울말 배우세요. 이거 배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외교관 있다고 왔다는 것은 전 세계가 나가는데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어따 이인영이 너 감정 맞아버려? 이래 묻겠어요? 이 주사 봐라! 말 당대해 해봐! 이렇게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저거 이인영 후보 당신 주사파?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도 대한민국의 서울말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해보니까 제가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경상도 말이 서울말로 안 바뀌어요. 왠지 서울말을 하면 뭐가 간지러워 자꾸. 자,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돼서 이제는 말을 하는데도 세금을 내야 되고,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주부들 특히 고등어를 구우면서 2번 이상 뒤집으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 자식에게 욕을 하루에 2번 하면 징역 15년에 벌금 2억. 이제 우리 뭐 가질 게 아무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 읽기 전에 이 주사파 정권을 끝장냅시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어디 있어요? 요것도 이런 엉터리 때려잡으려면 부산서 서울까지 오면서만 공부하시는 우리 부산대학교의 김성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으십니다. 특별히 부산서 왔으니까 바꾸고 뿌려주고.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차 타고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참 충격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태영호에 대해서 반역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고 아, 교육이 잘못된 것 확실하구나. 반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온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조국은 분명히 북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한문학과 교수다 보니까 한문 한자를 제대로 안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클대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클대자하고 대신할 대자를 잘못 알아서 아마도 북한을 대신해서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앙선관위는 중앙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자로 보면 말이죠. 가운데 중자는 적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앙자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재앙에 맞춰가는 선관이구나.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전자개표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이 바코드 아닙니까? 바자는 영어로 막대요 분명히. 근데 이 영어를 중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아, 발을 이 사람은 막대로 보지 않고 네모로 보는구나.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조혜주는 아마도 발을 그 사람 머릿속에는 네모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917년도에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서 공산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한 이동희입니다. 이동희는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공산주의에 심취해서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주의자가 되고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군무원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공산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전신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부터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역사는 바로 공산주의하고의 싸움입니다. 그 공산주의 앞장선 사람들이 다름 아닌 기독교인이라는 데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붉게 물들이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신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같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써 통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엘리야의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소서, 이 나라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역사, 이동희가 아니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반석이 뭔지 아시죠? 결국은 이 강반석에게서 난 김일성이 대한민국의 이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데 많은 악영향을 미쳤죠. 최근에 와서 이 좌파 정부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한명숙이 이것을 재검해야 된다, 새로 재판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한명숙의 남편이 누굽니까? 한명숙의 남편인 박성균, 이 사람은 신학박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경기도 교육감을 하고 있는 이재정, 이 사람도 목사입니다. 이재정이 성공의 신학교를 총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신영복을 최초로 영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입한 사람 차례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호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탁현민 이자도 성공의 신학교입니다. 김재동 이자도 성공의 신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국자이신 정광훈 목사님을 끝없이 괴롭히는 김용민 그자도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중심 세력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듯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숨으로써 이 기독교의 진짜 중심 세력, 애국 세력에게 그렇게 칼날을 겨누는 그자들을 막고 정광훈 목사님의 이 애국적인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김경재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것을 제대로 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흥의 쓰레기장에서 부여의 투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에 제대로 맞추는 이 이상한 선관위가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선관위는 뭐 하는 거예요?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선거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의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법을 만듭니까?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부 다 법조문으로 만들어놨는데, 명백한 법조문, QR코드를 쓰지 마라, 그건 하지만 바코드를 써라, 이거를 어겼습니다. 전자개표기 쓰면 안 돼, 이걸 대놓고서 전자개표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연이가 그리고 조혜주가 나는 법원에 신청해서 앞으로는 내 이름은 조작해다 이렇게 바꾸면 그 사람은 이름은 바뀔지 몰라도 조혜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한들 그것이 통신시설이 있으면 그것은 명백히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카톡에다가 한 개 올린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어요. 부산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거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은 선관위는 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 자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확한 조항을 어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고발을 한들 지금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금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폐지에서 쓰레기장에서 나왔는데 뭐가 나왔느냐, 이 개표 사무원 폐찰이 나왔는데 거기에 중국어가 써 있어요. 아니 도대체 선거 사무원이 한국인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폐찰에 중국어가 써 있느냐? 이거는 명백히 사전에 준비된 것이다. 뭐 때문에 중국 사무원을 쓰느냐? 2018년도 6월 2일에 분명히 중앙선관위에서 개표 사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해놨어요.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가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거기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개표 사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는 절대로 외국인은 선거권이, 투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표 사무원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개표 사무원을 중국인을 쓰느냐? 이것은 명백히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냐? 누가 그것을 심판합니까? 누가? 국민이. 왜냐하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지 않으면 도저히 부정선거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월 15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지 바로잡아서 문재인 대통령 아까 말한 것처럼 한자를 잘못해서 북한을 대신하는 그런 대통령은 마땅히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문학과 교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든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중구는 사금이라. 여러 사람의 입은 쇠라도 녹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해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나서서 저들의 잘못을 얘기함으로써 쇠라도 먹을 수 있는데 정권을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잘못하면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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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신하는 문재인은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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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부정선거로 선출된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의 불법에 의해서 뽑힌 현재 21대 국회의원들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4.15 총선은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재선거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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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과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이거 갖고 가세요. 너무 흥분해서 이걸 저 주려고 두고 간 것 같아요. 이야, 지금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한문학 교수신데 제가 중요한 한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의 대자는 대신할 때 큰 대자도 아닙니다. 삶은 소대가리 대자입니다. 김성 교수님 앞으로 논문 쓰실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대자를 거기다 쓰십시오. 참고로 손상대 대자가 큰 대자입니다. 자, 제가 방송이나 집회 현장에서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40대 제발 침묵에서 좀 벗어나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침묵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어느 역사든 젊은이가 깨닫지 못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모시고 제가 끝에 어제 침묵을 지킨 사람은 내일 또 침묵을 지킬 것이다. 짧은 명언을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인영이가 박진원이 뭐라고 물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가 아니고 김구가 국부래요. 제가 감옥에서 김구가 됐든 이승만 대통령이 됐든 책을 다 읽어봤는데 김구는 절대 안 되는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이걸 역사가 빨갱이들이 전부 다 바꿔서 영웅처럼 만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어봐라. 박원순이가 지금 어디 있지? 오늘 저녁에 아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좀 물어봐야 돼요. 지금 지옥에도 갈 수가 없어요. 지옥 밑에 뭘 따로 만들어놨다 그래 그게. 그래서 아마 그 밑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는데도 그냥 못 가고 아마 바지 걷어놓고 해초리로 아마 수도 없이 뚜드려 맞고 있을 거예요. 밤에 자는데 뭐 소리를 한 거 보니까 들리고 있어요. 우리도 7.1 인명사전을 만든 빨갱이와 대적을 해서 우리는 매국 빨갱이 인명사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는 좌파, 주사파, 종북좌파 다 필요 없습니다. 애국자가 아닌 인간들은 모조리 빨갱이로 단 하나 용어로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못 만들어서 젊은 아이들이 사주의자, 공산주의자, 뭐 전체주의자, 뭐 좌파, 종북 이러니까 야, 그 빨갱이까지 가려면 이거 몇십 년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교조 교육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머릿속에는 빨간물이 차서 빨갱이가 바로 된다는 걸 이제는 주입시켜야 됩니다. 좌파, 주사파 얘기를 쓰지 마세요. 자, 이런 빨갱이를 평생 때려잡았는데 지금까지 한 5,000명 정도는 때려잡은 것 같아요. 우리 이승만 비전사 앞에 전 사무총장 지내신 우리 김일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시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광약교회 국민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많은 분들 얼굴이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사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사수라고 하는데 사회를 보시고 연설을 하셨고 저는 그때 이분의 소개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금방 우리 송상대 대표께서 소개를 하셨던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장성 대표단이니까 대수장인데 거기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는 예비역 중장 조영호 중장 제 사수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익히 알고 계시죠? 오늘은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마이크를 안 잡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마이크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폐 일어나고 이 정권의 도대체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뭔가? 저는 분노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분노를 시켜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향해서 적은 저기에 있다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데는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은 선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친일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참 이상하게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친일파야 그러면은 좋은 글씨를 써줍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누구나 다 동감할 수 있는 분노를 자아내는 에너지입니다. 바로 이 정권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파퓰리즘적인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친일파요 빈부격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75세입니다. 이 75세 된 당시에 한 살짜리 국민이 무슨 친일파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살 되어야 처리될 텐데 95세 정도는 돼야 친일파다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5세 된 우리 국민들 몇 프로가 될까요? 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친일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 사람들 1945년 8월 15일 폐망을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 현재 75세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한국에 대해서 가해자 짓을 했겠습니까? 가해자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친일 문제를 가지고 일본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아마 한국에 대해서 가해를 한 사람들 95세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 국민들 0.01%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친일이라는 문제 때문에 허상을 쫓고 있고 저 사람들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위안부 할머니도 일본 놈들 나쁘다, 우리를 이렇게 험하게 다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위안부 할머니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본과 우리 한국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손자들, 자식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본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신앙의 자유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본과 잘 지내야 됩니다. 빈부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은 공동의 적을 개발해서 우리 국민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면 친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그 길을 위해서는 나는 친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분노가 자양분입니다. 분노가 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하지만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정권은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가산적인 적을 향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렇게 밀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 정권을 빗댄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돈 셋이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큰 사돈, 가운데 사돈, 막내 사돈 셋이 감옥에 갇혔어요. 참 입장이 단처입니다. 그건 그렇고 큰 사돈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오셨어요? 하다가 길거리를 가는데 새끼가 하나 있어. 그걸 끌고 우리 마당에 가서 와 보니까 뒤에 황소 한 마리가 있어. 그리고 나를 소도둑놈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이렇게 보냈어. 여러분 웃지도 않네요. 가운데, 그건 그렇고 가운데 사돈 왜 여기 왔어요? 나 정말 억울합니다. 고급 음식점 가서 실컷 먹고 나올 때 외상이요 말 한마디 안 했다고 나를 무전 취식죄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건 그렇고 막내 사돈 젊은 사람이 당신이 여기 올 자리 아닌데 왜 왔어? 큰 사돈께서 감옥에 갔다고 그래서 안 사돈 좀 위로 좀 해드리기 위해서 큰 사돈 댁에 갔는데 말씀이 다 끝나고 오려고 하니까 비는 부실부실 오고 바깥에는 어두컴컴해져서 할 수 없이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방이 너무 비좁아서 할 수 없이 안 사돈 위에 엎어져서 잤다. 근데 나를 강간범으로 나를 감옥에 보냈어요.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문재인 정권이 이따위 정권입니다. 거짓말 정권입니다. 전부 다 변명 정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법 말 제대로 하는구나.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후보 내면 안 된다. 제법이네. 여당에도 저렇게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런데 다음날 금방 번복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나의 의견이었고 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과 주장이 뭐가 다르죠? 소리가 안 났으니까 방귀가 아니다. 이 말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구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승만 전공자로서 한 1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정권은 박정희하고 이승만을 이간질시킵니다. 김구하고 또 이승만을 이간질시켜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두 분의 일평생 속에서 김구와 이승만은 마지막 1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의견 다른 것 뿐이었습니다. 고향도 황해도로 갔습니다. 형님 동생을 합니다. 심지어 김구가 지방을 갔는데 국부 김구 환영하고 프랭카드가 걸렸어요. 저거 바로 떼라고. 국부는 한 번뿐이야. 우리 형님 이승만 박사가 국부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김구입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김구가 어떻게 해서 이승만과 척을 졌냐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남을 배려고 조심하는 이런 하나의 병구도 되는 것입니다. 설상 장덕수 선생이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당한 기본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김구 선생 눈에는 일본도 외세요, 미국도 외세입니다. 설산 선생이 미 군정에 참여를 했어요. 뭘 맡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혼자말로 저런 죽일 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구 선생 제자들이 야 이거 선생님이 이거 장덕수 죽이라는 얘기구나 하고 가서 쏘아 죽였어요. 미 군정에 걸렸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김구 선생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입장에서는 자기 형님이고 고향에 또 선배고 영어 잘하시는 우남 이승만 SOS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우남이 이것을 제대로 말하자면 해결을 못 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은 내가 보장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미 군정 그냥 법정에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게 섭한 거예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미 군정 법정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통역을 아주 잘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적 사고방식에서 이 죽일 놈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이 죽일 놈은 다르다. 애비가 자식한테 이 죽일 놈 할 수가 있다. 친구가 친한 정감으로 야 이 죽일 놈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다. 아이 킬루가 당신 말과 우리 한국 정서와는 다르다.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 뒤부터 김구 선생님이 우남 어른에 대해서 그렇게 섭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똑같이 시탁통치도 같이 반대투쟁도 했고요. 일본에 대한 반대투쟁 모든 노선이 같았던 우남 여기서부터 삐뚤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이 38선 건너서 김두번과 김일성과 회담도 하고 그래서 뻐그러진 삶 마지막까지 이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혹시 소홀히 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남 어른의 인격을 압니다. 김구를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안 도와줬던 것 절대 아닙니다.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김구 세력과 박정희 세력, 이승만 세력이 함께 합쳐야만이 이 더러운 문재인 정권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듣도록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탁월한 분석 능력이 하나가 발갱이들이 입에서 내뱉는 말을 분석하는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들려드리면 할 겁니다. 제가 선상TV 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석 다 되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의 돈을 뺏자는 게 아니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얘들은
뭔 얘기를 할 때 꼭 프레임을 짭니다. 사전에 타겟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실제 지주문이 틀린지도 모르고. 왜냐? 2채 이상 가진 사람 우리나라 다 틀어봐야 돈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한 채 갖고 있는 전 국민을 틀게 되면 수천조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20% 30% 올려서 이미 다 뜯겨 나갔어요. 여기에다가 더 올려서 집 갖고 있는 자는 집을 내놓고 집 살려고 하는 자는 집을 못 사게 만들고 결국에는 잡받을 세상을 만들어서 평생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강경화가 집 3채를 갖고 있는데 결국 강남 쪽에는 안 팔고 남편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 판 꼬라주십시오. 이것들은요 엄청나게 뻔뻔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전하네 뭐 하네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프레임을 짜면 간을 봅니다.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누군가는 먼저 딱 내뱉으면 여론이 반대 여론이 센지 진짜가 센지 확실히 차이나면 그 정책은 문제가 나와서 안 되겠다 걷어버려요. 그런데 엇비슷하면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 조작이 결국은 국민이 53%가 수도를 이전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전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나 국회나 정부 청사나 전부 DM 어쨌든 안에 그 개성공단에 갖다 다 못하라고 문 닫아버려야 돼. 맞잖아요, 그렇죠? 자, 약속한 대로 침묵을 해서 안 된다는 조언을 하나 하고 마지막 이제 끝내겠습니다. 830만 해동표 여러분, 3천만 국민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수청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기독교의 교도들을 숙청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에 침묵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는데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침묵에서 대한민국이여 깨어나십시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830만 해동표 여러분, 3천만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 7월 25일 유튜브 애국국민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